우리 1학년 때 순서쌍이라던가 좌표 평면이라던가 이런 것들 배울 때 그때 배운 게 있어. 그때 배운 도형의 이동은 뭘 배웠다?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고?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도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1차 함수 배울 때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한다 그래? 이미 거기서 평행 이동하면 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1차 함수식을 뭐라고?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쓴다고 했는데 왜 거기다가 더하기 B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거기는 배우진 않았어. 그 다음에 어디서 또 한번 평행 이동을 배워?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의 0,0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워? 그렇지, 부호 반대로 바꾸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가면 Y는 AX제곱 플러스 Q.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안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배웠어. 이미 거기서 평행 이동을 다 하고 왔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가 절대값이 같으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양수면 Y는 AX제곱이면 걔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뭐라 그래? 마이너스 AX제곱으로 바꾼다 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다루지는 않고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약속만 하고 왔었던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왜 부호를 바꿨어야 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바뀔 거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데 이제 이미 한번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이등분이라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살짝은 전부 다 보고 넘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먼저는 점에 대해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이것도 우리는 이미 다 했어. 뭐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미 세 꼭지점 중에 세 점들을 전부 다 뭘로 한 점을 기준으로 원점에 대해서 뭐 하기로 했어? 평행 이동한다라는 걸 보고 다 이동시켜 봤잖아. 그 내용을 지금 1번부터 다룰 건데, 1번 내용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뭐부터 시작? x축하고 y축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우리가 p를 x, y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자,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그 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Q라고 놓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얘를 A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점을 X'하고 Y'라고 나타내면 요 X'이라고 하는 X좌표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갔기 때문에 Y좌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된 것만큼 플러스 B. 빈자리 찾아가서 앉아하면 되나?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축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네. 점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이동 시켰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좌표는 X좌표가 누구만큼 평행이동 된 것만큼 증가. 글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더해주고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한 만큼 더해주기. 그 다음에 Y좌표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하게 되면 Y좌표가
b만큼 증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뭘 하나 얻을 수 있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점은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한 만큼 더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3만큼 더해주면 되고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좌표에서 점에서 점으로 움직일 때는 이동한 만큼씩만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제 얘가 좌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얘가 이제 도형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야. 이미 자추의 방정식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원의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도형들이 움직였을 때 그러면 평행이동 시키면 그 도형이 평행이동 됐다라는 얘기는 그 도형 위에 있는 한 점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만큼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통째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원 하나가 X축과 Y축으로 얼마만큼씩 이동됐다라고 하면 중심도 움직이고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도 움직이고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 있죠. 누가 안 변해? 반지름. 그러니까 크기는 안 변해. 되죠? 그러니까 직선의 경우도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겠어? 그 위치에 있던 애를 그대로 움직여 놨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래서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고 2차 함수의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었던 애들은 그대로 움직인 애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2차항의 계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애들은 꼭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어디로? 도형으로 움직였을 때 도형이 평행이동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제 그게 이제 2차 함수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한번 다루니까 좀 이해가 될 거고 자 도형의 방정식은 x하고 y로 나타내진 방정식이기 때문에 fx, y는 0의 꼴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냈지 원의 방정식도 는 0의 꼴로 이거를 각각 x축과 y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도형의 방정식을 그림을 이용해서 자 제일 쉬운 게 원이기 때문에 원으로 한번 이동시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또 하게. 자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할게. 자, Y축상에 쫙 걸쳐지면서 요런 원이 하나 있었어. 그럼 이 도형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자. 앞에서 준 것처럼 이 원을 fx, y는 0의 꼴로 나타내자.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 있었고 얘를 각각 어떻게 움직이자. x축과 y축으로 일정한 크기만큼씩 각각 움직일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냥 크기는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될 거고 움직이는 간격도 그냥 알아서 편한 대로 그리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도형이 이 원이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애들은 자리만 바뀌었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도형이 이만큼 와 있어 지금. 자 x축과 y축으로 자 평행이동 돼서 움직였네.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X, Y로 놓고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X축과 Y축으로 각각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렇게 해서 이동된 점을 우리가 X'하고 Y'하고 표현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 건지 자, 적어보면 먼저 우리가 점 P는 원래 기존에 있던 원에서 X축과 Y축으로 각각 A하고 B만큼씩 평행이동시켜서 점 Q를 나타냈으면 그러면 저 평행이동 된 점 X'과 Y'이라는 도형이 어떻게 표현해질 건지 그걸 찾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취 방정식을 생각하면 돼. 먼저 찾고자 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관계식을 뭘로 바꿔야 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점의 모양으로 전부 다 바꿔주기로 했어. 그럼 여기서는 관계식이 누구야? 아직 이동된 도형에 대해서는 관계식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 그 전에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거, 움직이기 전에 걸 확인할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한 점을 이용할 건데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x가 뭘로 바뀌게 된다?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이 x 프라임이라는 점은 원래 있던 점에서 a만큼 더해져서 간 거고 y 프라임이라는 점 q에서 y 좌표는 원래 있던 원 위에 있는 이 도형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찾고자 하는데 나와 있는 식은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 x하고 y로 전부 다 바꿔서 x를 x 프라임 마이너스 a로 바꾸고 y를 y 프라임 마이너스 b로 바꾸게 되면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대입하자? 관계식, 주어져 있는 관계식 처음에 이동되기 전의 도형입니다. 요 관계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 뭐 해주면 돼? 대입.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했던 과정과 좀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도형이 이제 어떻게 돼? 요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대입이 되고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 요렇게 바뀌어.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행이동 됐을 때 도형의 방정식.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함수 이런 애들을 표현할 때 바뀐 점은 프라임이야. 점을 붙이고 있지만 표현할 때는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점 떼고 x-a, y-b는 0. 자,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네. 점은 평행 이동되면 그대로 이동된 만큼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도형은 봐봐. 지금 x하고 y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됐을 때 점하고 똑같이 x 플러스 a랑 y 플러스 b로 바뀐 게 아니라 x하고 y가 전부 다 뭘로 바뀌어? x 마이너스 a와 y 마이너스 b로. 그래서 점은 그대로 가지만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재밌는 얘기 안 하는데 웃고 있지.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바뀐다? 점은 평행 이동된 것만큼 그대로 더해서 증가하는데 도형의 이동, 도형으로 들어가면 도형의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거 기억하면 돼. 그래서 자, 요거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도형으로 여기 글로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면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도형은 자, x하고 y로 표현이 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자, 어디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하면 어떻게 x 대신에 뭘로 바꿔 쓰고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마이너스 a로 y 대신에는 뭘로 y 마이너스 b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예시로 쓰는 거니까 안 적어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합니다. y는 그래서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됐다라고 하면 원래 요 원리대로 가면 y 대신에 뭘 갖다 써야 돼? y-q로 그 다음에 x 대신에 x-p로 그래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표현이 돼. 되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바꿀 때는 이제 x축 방향으로 반대로 바꾸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다. 자, 그럼 넘어가면 이해됐죠? 자, 3번입니다. 점의 평행 이동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은 같을까 다를까? 표현은 달라 보이지만 어차피 이동되는 원리는 서로 같아. 그냥 표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말고 점의 평행 이동이랑 표현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네. 자, 썼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4번. 자, 평면 위에 임의한 점 P를 이제 어떤 직선을 기준선으로 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점 Q라고 하면 Q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건지 거기서 사용되는 성질. 이제 뭘 생각해? 초등학교 때 뭘 배웠다?
선대칭 도형이라는 걸 배웠고 점대칭 도형이라는 걸 배웠어. 기억나죠?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 뭐였어? 도형이 하나 있을 때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고 그때 반으로 접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해? 대칭 축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선 L이 바로 대칭 축의 역할을 해주는 직선. 그러면 그 선대칭 도형이 뭐였냐면 대칭 축의 역할을 하는 직선이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선대칭 도형이 완성됐다라고 해. 그러면 서로 대응하는 점,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 선부는 항상 이 대칭 축과 뭐라 그래? 수직이라 그랬고 이 대칭 축이 이 두 점을 뭐 해줘? 이등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떼고 생각을 해. 여기서는 이거야 이거. 딱 이거 하나 하는 거야. 그때 배웠던 내용 중에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4번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직선 L을 기준으로 점 P를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결국 뭐가 돼? 이 대칭 이동시킨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을 이 직선 L이 뭐 해준다? 대칭 축의 역할을 해주는 이 직선이 수직으로 뭐 해줘? 이등분 한다. 그럼 이미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네. 수직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하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때 저 선분을 이등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중점이 누구 위에 있다? 저 직선 위에 있다. 이미 앞에서 다 하고 온 내용들입니다. 자, 요 내용을 지금 몇 번에서 4번에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점 P가 있고 직선 L이 하나 있다. 자, 이런 직선 L이 하나 있다. 그리고 점 P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점 P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봐라 그 말이야. 자, 요런 점 P가 하나 있을 때 이 점을 이 직선 L에 대해서 뭐 해줘? 대칭 이동시켰을 때 점 Q로 바뀐다. 그럼 이 점 Q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럼 이 L이 누구 역할을 해준다고? 대칭 축. 여기서 말한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선대칭 도형에서 배웠던 대칭 축의 역할을 해주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이 서로 수직 관계가 되고 이 직선 L이 기준선이 대칭 축이 이 선분을 이등분 시켜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쓴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직선 PQ와 직선 L과 직선 PQ는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수직.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우리가 뭘 떠올린다? 직선 L의 기울기와 직선 PQ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걸 가져다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한 가지. 자, 두 번째 선분 PQ의 중점은 자, 누구 위에 있다? 직선 L. 이거 직선이야, 글씨. 직선 L 위에 있다. 그래서 요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때 중점이 L 위에 있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를 어디다가 직선 L에 대입. 자, 풀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점을 직선에 대해서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다 풀린다. 자, 요 성질은 앞으로 도형 이동에서 자주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시기로 하고 자, 그러면 5번 문제에서 이 4번을 이용해서 점 P, X, Y를 각각 X축, Y축,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그리고 찾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내기. 이미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다 해봤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축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 판으로 접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던 점이 어디로 가? 아래로 가든가 아래에 있던 점이 어디로 가? 위로 가.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근데 Y축 대칭 이동하면 반으로 접었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접은 거라서 왼쪽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니까 누가 바뀌어? X가 바뀌어.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면 어떻게 바뀔까? 둘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절반은 대각선은 전부 직선을 있으니까 45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거 아니야. 둘 다 바뀌잖아요. 둘 다 바뀌기는 바뀌어. 근데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뭔 말인지 알았어, 범서가. 아, 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았어. 아니 자, X축 대칭부터 해봅니다. X축 대칭 어렵지 않죠?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중학교 때. 자, X축 대칭 한 점 P, X, Y가 주어져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뭐 해주기? 대칭 이동. 그래서 얘랑 수직이고 같다. 그래서 점 Q의 좌표 X'이 아니라 X, 그대로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Y. 자, 얘가 바뀌는 과정도 그럼 일단 설명합니다. 얘가 지금 X축이니까. 자, 점 P를 X, Y로 놨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X축 대칭 시켰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하고 Y'이라고 놨을 때, 4번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걔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첫 번째 뭘 가져다 쓰면 된다. X하고 이 X축은 어차피 Y가 0이기 때문에 이 X축에서부터 이 점 P까지의 거리랑 얘랑 길이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X'은 당연히 누구랑 같고 X랑 서로 같을 거고. 두 번째, 자, Y하고 Y'은 뭐가 돼? 0. 이유는 그거야. 이 점의 X좌표가 서로 같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 이용하니까 2분의 X랑 누구랑 같아? X 프라임 X 프라임 프라임은 누구랑 같아? 어차피 X랑 서로 같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X 프라임은 2X가 될 거고, 따라서 X 프라임은 누가 된다? X하고 서로 같다. 그렇게 나온 거. 이거는 안 적어도 돼.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냥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Y좌표는 Y좌표끼리야.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 찾았죠? 근데 얘네들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항상 얼마야? 0이야. 그래서 Y 플러스 Y 프라임은 0이 될 거고, 그래서 Y 프라임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Y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Y축 대칭. Y축 그리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얘가 Y축이야. 그럼 Y축이니까 누구가 항상 0이겠어? X좌표가 항상 0이야. 그래서 중점 이용하죠. 첫 번째 중점의 좌표 X 플러스 X 프라임은 0이니까 X 더하기 X 프라임은 0. 그래서 X 프라임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좌표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누구랑 Y좌표가 서로 그대로 같기 때문에 Y 더하기 Y 프라임은 2Y 해서 Y 프라임은 Y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점 P, X, Y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몇 컴마 몇으로 바뀐다? 마이너스 X, Y하고 같다. 자, 시험 볼 때 개념 테스트 볼 때 요거는 생략해도 돼. 요거 안 써도 되니까 이해하고 누구만 대칭 이동시켰을 때 부호 바뀌는 과정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대신에 이제 누구는 마지막에 세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적어놓고 이제 쓰기.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자, 한 점 P를 X, Y로 놓고,
하나는 일단 수식으로 1번 그 4번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4번 성질 이용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하나는 도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하고 자, 점 P, X, Y 잡고 자, 점 Q를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으로 잡았을 때 4번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다 갖다 써야 돼. 수직과 이등분하는 것과 다 가져다가 쓰기. 자, 그럼 첫 번째 성질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직선 PQ의 기울기 곱하기 직선 L 요거 이용 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럼 PQ의 기울기부터 적으면 글씨가 좀 자, 직선 PQ의 기울기는 뭘로 나와?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인데 Y는 X의 기울기가 이미 1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와?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과 서로 같고 X는 Y랑 Y 프라임이랑 X 프라임이랑 같은 애들끼리 모아. 그래서 X 플러스 Y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으로 바뀌어.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중점 이용. 자, 중점의 좌표가 자, 얘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뭐 개념 테스트 쓸 때도 뭐 토시 하나 틀리고 토시 하나 틀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서 적으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빠뜨리고 쓸 수도 있지. 어떻게 다 똑같이 쓸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뭐가 돼? 얘네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뭐 해주기로 했다? 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정리. 그럼 이항시키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자,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누구 가져다 쓸 거냐? 자, 요식 보이죠? 이식 이쪽 두 개 뭐 해줘야 돼? 열림. 그냥 쓰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뭐야? 이거 수직하고 중점 이용해서 뭘 찾아? 이동된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찾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X 플러스 Y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하고 같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하고 서로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소거시켜야 돼? X를 소거시켜야 돼? Y를 소거시켜야 돼? 아니야, 미안. X 프라임 점 있는 애를 소거시켜야 돼? 점 없는 애를 소거시켜야 돼? 점 있는 애 소거야? 점 없는 애 소거야? 없는 애? 우리가 뭘 찾으려고 그래? 점 없는 애 찾으려고 하는 거야? 점 있는 애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소거시켜야 돼? 그래서 둘이 뭐해? 더해. 그럼 2x는 2y 프라임 따라서 y 프라임은 누구랑 같다? x하고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줘? 빼줘. 빼주면 이 y는 이 x 프라임에서 x 프라임은 누가 되고 y가 되고. 자, 어떻게 바뀌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x는 뭘로 바뀌고 y 프라임이 뭐가 되고 x가 되고 x 프라임은 뭐가 돼? y.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x하고 y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x, y 한 점이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프라임은 누구 거? 점 P의 y 좌표로 바뀌고 y 프라임은 점 x 좌표로 바뀌어.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어. 그러니까 1,2야. 1,2를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럼 몇으로 바뀌어? 1,2를 이거야. 단순히 1,2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y 좌표가 x 좌표가 되고 x 좌표가 뭐가 돼? y 좌표가 되니까 몇 컴마 몇? 2,1 되죠? 이렇게 바뀌는 게 뭐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요 원리는 다른 데서도 쓰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과 중점의 좌표 이용하는 거는 다른 직선의 이동에서도 쓰이니까 꼭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야. 얘네들을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자, 점 Q에서 누구에다가 X축에다 이렇게 수선 내려. 점 Q에서 X축에다 수선 내리고 P에서 Y축에 수선을 내렸어. 그럼 얘네들 이동시켜. 자, 그러면 삼각형 OPQ는 무슨 삼각형이다? OPQ요? 이등변 삼각형. 이유는 이미 길이가 같지. 얘네들 길이 같죠? 직각이죠? 여기 M이라고 했을 때 OM이 공통이야. 무슨 합동? G SAS 합동. 직각삼각형. 자, 얘가 공통이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지? 직각이죠? 대응하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니까 무슨 합동? SAS 합동. 그래서 뭐가 같아? 이 OP와 OP의 길이와 그래서 OQ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도 서로 같겠지? 그죠? 그러면 나머지 X축하고 Y축하고 각각 이루는 각도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 이 수선 내렸을 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과 수선 내려서 만든 이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야? 합동이 되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합동? 이때가 RHA 합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얘가 X고 지금 이 길이가 Y이기 때문에 합동이니까 얘가 뭐가 되고 Y가 되고 얘가 X가 돼서 점 Q의 좌표는 몇 컴마 몇? Y, X. 도형으로 풀면 그냥 간단히 합동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 6번입니다. 평면 위에 한 점 P를 어떤 점 M을 기준점으로 놓고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면 점 Q의 좌표를 구할 때, 자, 아까 4번에서 뭐 했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지? 그때 무슨 도형 얘기했어? 7번 봐. 머리 그만 만지고. 선대칭 도형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대칭 도형 생각해. 점대칭 도형은 몇 도 회전했을 때? 180도 회전했을 때. 근데 걔는 그때 그 이동한 점들을 서로 대응하는 점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있어. 서로 180도 회전했을 때 만나는 점들끼리 연결한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걸 뭐라고 해? 대칭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돼? M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놨다는 얘기는 그 점대칭 도형에서 사용된 대칭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뭐 했어? 이 점을 180도 회전해서 만든 도형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점들이 있겠지. 180도 회전해서 만든 점들이 모두 다 있었을 거고 그 점들이 만나는 이 점으로부터서 각각 대응하는 점끼리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럼 이 대칭의 중심의 역할을 해주는 이 기준점이 결국은 두 점의 뭐란 얘기야? 중점. 그래서 여기는 중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자, 뭐가 돼? 뭐가 돼? 자, 점 P, X, Y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 좀 색깔 바꿔서 자, 요 기준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우리가 뭘로? 점 Q라고 하자. 그럼 이 X'하고 Y'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점 M은 그러면 뭐가 돼? 이 선분 PQ에 뭐하고 같다? 중점과 같다.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 점 M은 누구의? 선분 PQ의 뭐다? 중점이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대칭 이동. 자, 이런 거야. 어떤 점이 1,2고 얘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 그래. 그러면 1,2가 여기 있어.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란 얘기야. 그러면 M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Q가 몇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 4에서 점 P까지의 길이와 점 Q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선분상에서 만들어졌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PQ의 중점이 되니까 어떻게 2분의 1 플러스 A는 누구랑 같고 마이너스 3과 같고 2분의 2 플러스 B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4하고 서로 같다 라고 놓고 풀면 점 Q 좌표 바로 구해집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7번은 6번을 이용해서 점 P, X, Y를 각각 원점 A, 0, 0, B,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자, 1번입니다. 1번 먼저. 자, 점 P, X, Y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 그럼 0, 0이 뭐란 얘기야? 중점. 자, 시켜보면 일단 결론부터 적을게. 결론부터 적고 설명할게 하나씩. 혹시 개념 테스트 볼 때는 요거는 뭐만? 결론만 적으세요. 설명은 듣고 이제 적고 싶은 사람은 적으시고 아까 뭐 이렇게 사소한 것도 적고 있는 사람들 보긴 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중점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동시킨 점하고 만났을 이동시킨 점함 사이에서의 중점의 역할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y 되는 거 해보면 x, y를 0,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a하고 b라고 놓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2분의 x 플러스 a가 0이고 2분의 y 플러스 b가 0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a가 0이고 y 플러스 b가 0 돼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x가 된 거고 b는 마이너스 y. 그래서 0,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뀐다. 원점 대칭 이동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a, 0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그러면 a,0이니까 바꿔야 되겠네. 자, x'하고 y'으로 놨을 때 a, 0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 y랑 x'하고 y'의 중점이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x'은 a. 그럼 x 더하기 x'은 2a. 그러면 새로 만든 이 점 x'은 2a-x.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 플러스 y'이 0. 그럼 y 더하기 y'은 0. 그래서 y'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y. 그래서 2a-x, 마이너스 y. 됐죠? 자, 그럼 똑같이 0, b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a, b만 이제 마지막에 봅니다. 그럼 x, y를 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다 됐네.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가 뭐 됐어? 2a-x 나오죠? 그지? 그럼 b가 중점이니까 y좌표는 뭘로 바뀌었고 2b-y로 뭘 이용해서 대칭의 중심의 역할을 해주는 그 점이 중점이기 때문에 뭘 구한다? 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찾기 입니다. 자, 넘어가서 8번. 자,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시키면 평행이동과 된 만큼 뭐 한다 했어? 더한다 그랬죠? 그리고 도형으로 바뀌게 되면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바뀐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안 바뀌어. 평행이동시킨 만큼에 대해서 그 수의 부호가 반대로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면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뭘로? x 마이너스 a로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근데 여기 원점이랑 y축이랑 x축이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는 평행 이동하고 좀 달라가지고 헷갈리니까 구분하라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우리 점이 어떻게 바뀌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의 부호가 다 바뀐다 그랬죠? 자, 그거 할 거야. 자, 결론부터 적게.
아주 쉬워. 똑같이 갑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은 부호가 바뀌었지만 대칭이동은 부호 바뀌는 게 똑같이 바뀌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하고 y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근데 도형도 마찬가지로 요 x하고 y가 그대로 바뀌어. 원점 따라서 는 0으로 아이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x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부호가 바뀐다고? y. 그래서 도형도 마찬가지. x는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있고 y의 부호들만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 자, y축 대칭입니다.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 도형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라 라고 하면 누구만 x의 부호만 바뀌고 y는 그대로 표현. 자, 4번은 y는 x에.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바뀌어? x는 뭘로 바뀌고 y 자리로 가고 y는 어디 자리로 가고 x 자리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어.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얘네들의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9번을 볼게. 9번은 자, 주어져 있는 도형이 이렇게 바뀌었네. fx, y는 0이 이 도형이 x 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 자리가 y 플러스 1로 바뀌었어. 자, x는 어떻게 됐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럼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건 부호가 바뀌는 건 대칭이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한 번 이루어졌고, 근데 y는 y가 아니라 y 플러스 1로 바뀌었네. y 대신에 누구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 y 자리가 뭘로 바뀌어? y 플러스 1로 바뀌었어. 얘는 대칭 이동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평행 이동. 그럼 평행 이동하되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부호 바뀐다 했죠. 평행 이동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돼.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거를 자, 요거 기준으로 도형의 그림을 찾아야 되니까 이동된 도형의 그림 찾기 하니까 부호랑 평행 이동 되는 것들이랑 헷갈리지 말고 읽는 거 연습하기. 자,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나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y축의 대칭 이동 먼저 시켰다 생각해.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런 후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두 번째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누구를 먼저?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한 거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라고? 1만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 반대. y축 방향으로 왜 1만큼이야? 평행이동하면 부호 바뀐다고 안 했어?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2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있던 도형이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x하고 y로 표현된 이 도형이 x가 이렇게 바뀌고 y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x 대신에 y-3으로 바뀌고 y 대신에 x-1로. 그럼 x하고 y의 자리가 어떻게 돼? 바뀌어버렸어. 뭐라고? x하고 y가 바뀌었는데 원점에 대해서라고?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지요. 근데 대칭 이동만 된 거 아니지? 평행 이동까지.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3만큼.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그래서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 헷갈려 하지 말고 x가 바뀐 거지 이 좌표 자리가를 기준으로 놓으면 안 돼. x가 바뀐 데만 봅니다. x가 어떻게 바뀌었고 y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반대로 가도 되지. 먼저 뭐부터? 평행이동하고 잠깐만요. 딱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더 안 적으려고. 여기까지만 봐. 자 됐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헷갈려 할까봐 못 적어주겠어. 대칭 이동을 나중에 하는 거야. 대칭 이동을.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고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헷갈릴까봐 이걸 못 적어주겠어. 평행 이동을 먼저 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으로 가면 안 되고 뭐만큼? 아니 3만큼. 그 다음에 그래서 het갈릴까봐 못 적어주겠어.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이만큼. 그래서 안 적어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자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y는 x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먼저 어떻게 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런 다음에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어. 대칭 이동하는 건 x하고 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요 x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y로 바뀌고 요 y가 이제 뭘로 바뀐 거? x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요거 헷갈릴까 봐서 안 적어주려고 했던 거라고. 개념 테스트 볼 때 1번인 거 다 써야 돼요. 다 쓰면 좋겠는데 확실한 걸 적어. 본인이 절대로 안 헷갈리고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적어. 둘 다 적어가지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헷갈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 도형의 이동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세요. 헷갈려지니까. 알았지? 헷갈려 할까 봐서 지금 이거를 2번을 만약에 먼저 썼으면 그게 먼저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건데 1번을 먼저 쓰고 대칭 이동을 시키고 간 거, x하고 y가 바뀐 게 먼저 보였잖아. 그러니까는 대칭 이동을 한 거를 기준으로 움직인 거라서 헷갈려 할까 봐서 2번을 적어주기가 좀 좀 걱정이 됐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 졸지 말고. 자, 10번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미 많이 봐왔어. 어디서 봤다? 이런 거는 많이 봤어. 이렇게 점 A가 예를 들어서 1,6이야. A 좌표가 1,6이고 점 B가 7, 여기다 적을까? 점 B가 7,1인데 점 P가 이 X축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야. 그랬을 때 선분 AP하고 선분 BP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많이 봤죠? 그러면 이런 점들, 이런 점 P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선분 AP하고 선분 BP니까 얘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됐을 때를 생각해서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점 P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줬어? 유석이. 점 P가 X축 위에 있을 때 선분 AP하고 BP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봤어? B를 대칭이동. B를 뭐 해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점을 연결하면 결국은 선분 AP와 선분 BP 합은 얘를 B'이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선분 A, B'의 길이보다는 원래 있던 AP하고 BP의 길이가 훨씬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대칭 이동 시켰을 때 만들어진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뭐가 돼? 최소값.
자, 그러면 그때 점피 찾으라고 하면 어디서 찾으면 돼? 이 x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연결했을 때,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가 되게 하는 점피의 자리. 기억하죠? 근데 꼭 B만 대칭 이동하는 거 아니지? 누구를 대칭 이동할 수도 있어. A를 대칭 이동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게 하는 길이를 찾으라고 할 때 이제 그거를 못 찾아서 하는 얘기긴 한데, 어떤 점이, 모르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직선을 항상 뭐처럼 생각한다? 대칭 축처럼 생각을 하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기. 아주 딴짓한 사람들 많구만이 보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칠판도 안 봐. 잠자. 재미는 없긴 하지. 재밌는 수업은 아니긴 한데 열심히 들어도 될까 안 될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딴짓한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네.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자, A좌표가 1,0이고 점 B의 좌표가 7,0입니다. 자, 직선 x 플러스 y는 3이야. x절편 얼마? 3. y절편 3. 3. 자, 요런 직선이 하나 있어. 네. 자, x절편 3, y절편 3.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자, 원점. 자, 점 P가 누구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점 P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할 것 같아? AP하고 BP를 연결한 선분이 분명히 있어. AP하고 BP. 자, 요런 선분이 있을 거야. 점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선분 AP하고 선분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해주자?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 더 짧은 길이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짧은 길이를 찾을 때 뭘 생각하면 돼? 선분의 길이가 됐을 때 가장 짧죠? 다시 말하면 세 점이 모두 어디에 와 있을 때? 하나의 선상에 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짧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A나 B가 있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뭐에 대해서 한다? 이 직선에 대해서 뭐 해주기? 대칭 이동. 그러니까 X축이나 Y축 같은 애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 점 A를 요 직선에 대해서 하나 대칭 이동 시키기. 그럼 이 점을 우리가 뭘로 놓고 A'이라고 놓고, 그러면 그 점을 이용해서 뭐 하자? 세 점이 모두 한 선상에 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A'하고 점 B하고 연결. 자, 그러면 요때 만들어진 이 선분이 바로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지. 이유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누구보다는 원래 있던 선분 AP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AP하고 원래는 선분 BP의 길이의 합인데, 우리가 얘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A'하고 점 P를 연결을 해보면 이 AP하고 A'P의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야. 서로 합동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AP하고 B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선분 A'P와 누구랑 선분 BP를 더한 것과 같다. 근데 보니까 얘보다 더 짧은 길이가 있네. 그 길이가 바로 이제 누구다? 선분 A'B. 그래서 선분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은 선분 A'B. 자,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 B는 이미 나와 있고 A'의 좌표 구하기. 두 가지 성질 이용하죠. 첫 번째 수직, 두 번째 이등분되는 중점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 자,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놓고, 자, 첫 번째 자, A'의 좌표를 우리가 뭘 놓고 A, B라고 놓고, 자, 먼저 뭐하다? 수직 조건 이용합니다. 그래서 A하고 A'의 기울기 찾기. A-1분의 B-U. 자, 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1.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1. 그래서 A-1은 B-U.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5. 자, 두 번째 중점. 자, 중점의 좌표 M으로 놓고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U. 자, 이걸 어디다가 X 플러스 Y는 3의 대입. 자, 누구랑 그래서 만들어진 시 얘하고 서로 연리. A는 마이너스 3, B는 2. 따라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2. 다 됐네. 자, 따라서 선분 A' B 기업니다. A 좌표가 지금 얼마였어? 전 B의 좌표가 7,0이야. 그럼 7,0과 이 이동시킨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야? 104. (2루트 26) 그래서 최소값은 (2루트 26) 자, 문제는 이제 이거는 최소값은 우리가 늘 구해왔던 거니까 구해졌어. 아,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세 점이 한 선에 올 수 있도록 3분 위에 오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네. 이거네. 점 P. 그럼 여기서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는 어디 있어? 2점입니다. 2점. 실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점 P의 실제 자리는 이 자리야. 뭘 이용해서 찾으면 돼, 이제 두 번째는? 열림. 누구랑? X 플러스 Y는 3과 직선 A, B, A, B야, A 프라임 B야. A, B의 방정식 찾아서 교점 찾기. 자, 이게 큰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큰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A 프라임의 좌표가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가 7,0.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0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하고 얼마 나오지? 5분의 7. 자, 그리고 얘랑 누구랑? X 플러스 Y는 3이랑 연립. 얼마 나올까?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7. 응? 왜? 얘를 뭘로 바꿔줘? Y가 1, Y가 1 나와? X가 2. 연립해서 X가 얼마? 2 아니야? 2. 그 다음에 X는 2. Y는 1.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2,1 이렇게 찾기. 최소값, 그 다음에 교점. 자, 어쨌든 어떤 한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직선이 해주는 역할이 뭐가 된다? 대칭 축의 역할을 해서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한 점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그때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는 기존에 있던 대칭 축의 역할을 해주는 이 직선과 대칭 이동 시켰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서의 교점의 좌표 찾아주면 되겠다. 자, 11번입니다. 제일 어려운데 대칭 이동에서. 자, 직선 x-y-2는 0에 대해서 직선 x 플러스 2y-4는 0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직선, 얘를 대칭 축의 역할을 해주는 직선을 하나 잡았을 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 구하기 쉽게. 자, 기준점이 누구냐면 이것에 대해서 얘랑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 축이야. 얘가 기준선이야. 그래서 얘를 직선 L로 놓고 x-y-2는 0이라고 하자. 그럼 이 직선을 내 대해서 누구를? 얘를 대칭 이동시킨다.
그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지. 자, 그려보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죠. 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야. 자, 이 직선을 직선 LL에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뭐 해줘? 얘를 기준으로 절반을 접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파란색 선을 위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뿌려놓고 반으로 접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모습. 뭐가 될까?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이 교각이라 그랬잖아. 자, 그런 모습이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 같은 역할을 하겠죠, 얘가. 자,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L'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게. 자, 그러면 뭘 생각하자. 여기 위에는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그런 점들 중에 이 파란색 선 보이죠? 이동되기 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이 직선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 대칭 이동 시켜서 얘가 어디로 오는 거야? 똑같아. 이 자리에 오는 거로 똑같고 여기 있는 점도 이 자리에 오는 것과 똑같겠지. 그런 점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내? 빨간색 새로운 직선 하나를 완성시켰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마찬가지겠지. 원래 있던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뭘로 놓고 x, y로 놓고 그러면 대칭 이동시킨 점을 뭘로 놓고 x'과 y'으로 놓고 그럼 됐네. 뭐 나와? 수직 2등분. 보이죠? 뭐부터 시작? 대칭 이동하기 전에 직선 위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먼저 놔. 그래 놓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직선 L의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 시키면 뭘로? 점 Q,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자체 방정식으로 돌아가 다시. 근데 그거를 다 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대칭 이동을 이용하라는 거. 그럼 첫 번째입니다. 뭘 이용한다? 수직 조건. 그래서 x-x 프라임 여기 있지? 점 P와 Q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 조건 x-x 프라임 분의 y-y 프라임은 자 직선 L의 기울기가 1이야. 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y는 x-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1. 그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그래서 x 더하기 y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아까와 똑같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랑 어디다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입. 자, 여기는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네. x-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4. 또 나오죠. 얘랑 얘랑. 자, 근데 이거는 뭐야? 아까 말했지. 말은 대칭의 이동이지만 숨어있는 뜻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나타내는 자체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그럼 관계식에다 뭐 하라는 얘기야? x하고 y를 대입해야 돼. 여기는 x하고 y를 소거시키면 큰일 나해. x하고 y를 소거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는 x하고 y를 구해서 어디다가 대입을 해야 돼? 우리가 x 플러스 2y. 그러지.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야 이 관계식에 대입을 해야 뭘 찾을 수 있어? 도형의 이동을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자 얘네들끼리 서로 연립을 해. 자 둘이 빼 더해. 더해. 그러면 2x는 나오죠.
2y 프라임 플러스 4니까 x는 y 프라임 더하기 2. 자, 빼면 2y 나오네. 2y는 자, 얘를 어디다가 이게 뭐였더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에 대입. 자, 그러면 나오죠? x 프라임 더하기 2x 프라임 마이너스 4 빼기 4는 0. 그럼 이제 다 됐지? 따라서 뭘로 바꾼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으로 대칭 이동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좀 어려운 단어는 어떤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가 오늘의 최종 목표야. 뭐 평행 이동이라던가 대칭 이동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마지막 목표는 어디? 오늘 배운 마지막.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뭐 중점 구하고 기울기 곱구해서 마이너스를 하는 거 다 해. 다 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11번하고 10번이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거야 아마.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